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이퍼 수학학원 하태호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 이제 매우중 3학년 이번 중간고사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일단 시험이 끝난 지는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아마 잊어가고 있을 텐데, 어쨌든 또 조금만 있으면 기말고사가 다가오니까 이 중간고사를 분석을 잘 한번 해보고, 그걸 토대로 어떻게 기말고사를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자, 일단 선생님 뭐 길지 않게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여러분 보시면 그 시험 범위는 이제 제곱근에서 인수분해까지였는데, 자, 객관식 문제랑 서술형 문제랑 이렇게 이제 나뉘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그 객관식 문제랑 서술형 문제를 봤을 때 그냥 문제당 100점 자체가 쌤 평균으로 내놨죠, 그쵸?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6.67점이야. 평균이죠, 평균. 객관식 문제는 4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되겠어요? 서술형 문제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풀어야 되겠죠. 뒤에서 말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말을 하자면 이런 학생들이 많아. 선생님 푸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한 2개 못 풀었어요. 근데 그 2개 못 푼 게 뭐겠어? 앞에서부터 풀어가다 보니까 서술형 문제를 못 푼 거지. 그럼 서술형 문제를 2개를 못 풀게 되면 객관식 문제는 3개 이상 못 푼 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를 사실 먼저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그래요. 왜냐면 사실 객관식은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부족하면 찍을 수라도 있잖아, 그치? 근데 서술형은 그럴 수가 없잖아. 게다가 문제 하나당 평균 점수도 1.5배 이상. 사실은 여기는 좀 나아.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가 한 4점 정도 되면 서술형 문제는 평균 점수가 한 8점 정도 돼. 한 2배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말고사 때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잖아, 그치? 그렇다고 서술형 문제가 더 어려우냐? 아니요. 그냥 풀이만 더 적어주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술형 문제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아마 쌤 생각에는 시험지를 받게 되면 서술형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선생님이 이번 중간고사가 좀 어땠는지 보니 이거는 사실 선생님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자면 쉬워요. 사실 시험이 쉬운데 이걸 풀어야 하는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할 때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문제 특징을 보니까 여러분 그 나열하는 문제들이 있었어. 나열한다라는 것은 직접 하나씩 대입해서 답을 내어 보아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몇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방식은 고등학교 때는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대입해서 규칙 찾고 그 다음에 쭉 나열해주고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중학교에서는 쌤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좀 이번 매우중학교 시험 특징이 좀 그렇더라고. 실제로 답을 구할 때 직접 대입을 해서 나열을 해보는 식으로 답 구하는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연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종합해보면 아마 시간 부족한 학생들이 제법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풀다가 쌤도 많이 들었거든. 선생님 뭐 2개 못했어요, 3개 못했어요, 뭐 하나 못 풀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중간에 하나 풀다가 막혀서 하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해져서 초조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 관리도 잘해야 돼.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풀다가 막히지, 그럼 계속 걔만 붙잡고 있다 보면 거꾸로 뒤에서 2문제, 3문제 더 날리게 된다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막혔다라고 하면은 냉정하게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수 배점이 큰 서술형 문제부터 좀 풀어보는 게 어떨까,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랑 학원에서 준비했던 거에서 어떤 유사한 문항들이 있었나를 몇 문제를 볼 건데, 선생님이 한 4-5문제 밖에 넣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 20문제면 그냥 그게 우리 학원에서 배웠던 문제 다 들어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학원에서 꼭 내준 문제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시중 문제집에도 대부분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였어. 일단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선생님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객관식 5번 문제, 여러분 시험에서 5번 문제랑 그 다음에 우리 내신 대비서 58번 문제, 여러분들 다 내신 대비서 풀었지. 자, 58번 문제랑 두 개 한번 보시면 어때요? 쌤 더 할 말이 없어. 그냥 거의 똑같지. 문제가 거의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내신 대비서 풀 때 이거 맞은 학생은 당연히 여기 5번 문제도 당연히 맞겠죠, 그쵸? 자, 또 다음 문제 한번 봐볼까요? 다음 문제 봐보시면 이번에는 14번 문제, 여러분. 14번 문제. 14번 문제 보고 587번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내신 대비서 587번 문제. 어때? 똑같잖아. 숫자만 조금 다르지 똑같잖아. 이게 우리 내신 대비서에 다 실려 있었다고. 그러니까 내신 대비서 열심히 풀라고 하는 거야. 자, 다음 문제 또 보면 여러분 내신 대비서 629번 문제랑 그 다음에 객관식 15번 문제 똑같죠, 여러분? 똑같아, 여러분. 이런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왜 내신 대비서를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냐면, 그냥 내신 대비서는 일반 시중 문제집보다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 시중 문제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을 이제 거기에 수록해 놓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신 대비서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 학원에서 쓰는 내신 대비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학교들의 문제를 다 분석을 해보고, 아, 이런 류의 문제들이 더 잘 나오더라 라는 문제들을 위주로 실어놓고, 그거 유사 문제, 변형 문제들도 같이 실어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 문제집 푸는 것보다는 내신 대비서 푸는 것이 효율이 훨씬 더 높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하이퍼 내신 대비서 되게 좋다고. 선생님들이 엄청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기말고사 칠 때도 이거 잘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가 거기 안에 거의 아마 다 들어있을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제 635번 문제, 내신 대비서에서 이게 또 서술형 6번 문제랑 이것도 숫자만 다르지 똑같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황할 수 있어, 학생들이 안 풀어봤으면. 이 2차식이 소수가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사실 소수가 여러분 어떤 수야?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뭐 해야 돼? 인수분해해서 인수가 두 개 나왔을 때 하나가 1이고 하나가 소수다, 이걸 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데, 이걸 풀어본 학생은 사실 금방 풀겠죠. 금방 풀지만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적중문항은 쌤 요 정도만 그냥 실어놨는데 많아. 자, 다시 보시면 사실은 내신 대비서가 아니어도 좋아. 근데 내신 대비서면 훨씬 더 좋겠지. 왜? 아까 말했다시피 이 지역 기출문제들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만든 책이니까. 그러면 책을 여러 권 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 권 풀라는 게 아니라, 많은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내신 대비서 한 권만이라도 꼼꼼하게 풀고 내가 틀렸던 유형을 여러 번 더 연습을 하는 거야. 이 책, 저 책. 어떤 학생들 보면 3권, 4권 들고 와서 막 풀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내신 대비서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거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대신에 오답 났던 문제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풀어보고, 시간이 또 조금 지나서 다시 풀어볼 때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다시 풀어보면 학교 시험에서 틀릴 일이 사실 없겠지. 그 외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는 게 없더라고, 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를 그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쌤 아까 다 말했어. 이미 다 말을 했는데, 일단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세요. 그 꼭 뭐 매우중학교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여기 지역, 예를 들면 뭐 고산중학교, 덕원중학교, 시지중학교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기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왜냐 하니까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만 보지만 우리는 다른 학교 시험 문제들도 다 보잖아. 몇 년치 이렇게 막 모아서 보면 신기하더라고, 쌤 보니까. 이 학교에서 이번에 나왔었어. 근데 이게 문제가 좀 괜찮아. 그러면 내년에 다른 학교에 꼭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 막 이런 게 반복이 되더라, 선생님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타 학교 기출문제까지도 좀 다 정성스럽게 풀어보면 좋겠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내신 대비서 쌤들이 다 실어놨지. 결론적으로 내신 대비서 열심히 풀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고등 연계가 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아까 나열하는 문제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고등 연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근데 이거를 풀어보라고는 쌤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푸냐? 못 풀지,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들이 도와줄 거야. 도와줄 거니까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그런 문항들도 잘 풀어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쌤 아까 말했다시피 매우중학교 시험이 조금은 난이도가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내가 어느 정도 고득점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는 필요가 사실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한 센 C 단계 정도 수준의 문제 까지는 좀 풀어본다. 예를 들면 우리 내신 대비서에서는 뭐 심화 문제가 또 따로 들어있죠. 심화 발전 문제가 따로 들어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도 내가 한번 풀 수 있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아까 쌤 앞에 말했던 거 서술형부터 풀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아시겠죠? 요것들만 좀 지켜주시면 아마 기말 때는 중간고사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일단 이번 시험 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 기말 때는 조금 더 노력도 여러분들 조금 더 하시고 학원에서도 쌤들이 더 노력할 테니까 열심히 잘 준비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